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수님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계약하고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국가수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아, 잘 지내셨어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아주 그죠? 자, 1학년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한 어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쌤. 네, 반갑습니다. 국과수의 수를 담당하고 있는 마석고등학교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충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걸로 정보를 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달하는 건데 오늘 첫 시간인 만큼 학기 초에 이것만은 네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학기 초 이것만은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 하는 입장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1학년도 그렇고 2학년 또 3학년은 올해 이제 마음가짐이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다르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네. 1학년 때 챙겨야 될 거, 뭐 진로 고민, 그다음에 뭐 교내 활동이라든지 학교에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과든 비교과든 제 활동이 좀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2학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3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학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끝났네, 3학년. 아니, 마지막 학기라 얘들아, 끝났나 봐. 그래서 3학년 1학기 아마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지금 3학년 학생들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결연한 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이제 관심을 두는 방향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학기 초기 때문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모두 챙겨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주제를 정리해 봤고요. 자, 고1부터 고3까지 주요 일정이라고 그냥 한번 써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시험밖에 없어요. 시험밖에. 그죠. 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지필평가 일정들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정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3학년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일정이 상당히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해? 거의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3학년들은 중요한 시험이 그래도 몇 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6월, 9월이라고 하죠. 예, 6월, 9월 모평. 모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1학년, 2학년은 거의 한 학기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본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보통 1학기 같은 경우는 4월, 6월에 이제 실시된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기 초 이제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대입에 대한 정보도 다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이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는 요 세 가지,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떨어져 있던 건 다 아는데 지금 우리 학기 초에 이런 다양한 전형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수업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니. 또 다른 거 뭐 있지 않아요? 뭐 그냥 난 열심히 하라고 학습 동기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좋은데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아마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의 평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네. 왜 평가 계획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입시 전형도 우리가 고등학교의 생활, 이 교과 성적, 네. 우리가 내신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가장 여기서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또 1학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마지막 학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 계획을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생활기록부 그 이제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PPT를 띄웠는데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벌써 자료 질리는데 나는. 이거 근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질리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띄운 이유는 고3이든 고1이든 고1, 2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많아요. 자율동아리 미반영, 소논문 기재 안 돼.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개인 봉사 안 되고 수상 안 되고 독서 안 되고. 그러면 비교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들,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인재상을 원한대요. 자기 관리 역량, 뭐 심미적, 뭐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역량. 그럼 이런 역량들이 보일 수 있는 학교 활동이 뭐가 있을까? 아직 남아 있는. 동아리. 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동아리 개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적 그러니까 평가 계획에 관련된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네. 동아리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갑시다. 짧게. 네, 짧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어. 짧게 갑시다. 평가 방법이 네. 옛날 같지가 않거든. 이게. 옛날에 우리 성적이야. 그냥 성적 이렇게 나오면 점수 가지고 성적 편했어. 받았어. 편했어. 근데 요즘은 뭐 지필평가, 수행평가 강조된 건 다 알 거고. 그렇죠. 이 수행평가가 강조된 것까지는 맞는데 또 과목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요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마석 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다. 그렇죠. 그 정도. 네. 그러면 보통 교과 중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 있다. 그 정도라도. 그러면 선택 과목에 하나만 더 말한다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제일 많이 갈린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제일 많이 갈리는 게 이거 아시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2학년, 3학년은 꼭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또 질리는 자료네 이거. 맨날 그 자료인데. 자, 우리가 그래도 공통 과목 이거예요. 국수, 영,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탐실. 요거. 네. 국수, 영, 사과. 요게 이제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죠. 맞죠? 네, 그렇죠. 근데 간혹 1학년 때 배우니까 다 공통 과목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1학년 때 정보를 배워요. 공통이에요? 지금 정보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이에요. 네, 그렇죠. 한문원 또 일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기 과목들이 아마 교과 선생님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과목 진로 선택인 과목들은 꼭 그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석차를 냅니다. 뭐 빼고 과탐실 빼고요. 네, 과탐실. 과탐실은 그냥 ABC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는 것은 뭐 1학년 학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상대 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열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2, 3학년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기존의 평가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아까 일반 선택에 우리 그 선택 과목의 일반 선택과 지금 진로 선택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기초 탐구 생활 교양은 5단계 그 석차 등급을 낸다. 네. 근데 거기서도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체육 예술은 3단계 ABC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다. 체육 예술은 그 말은 뭘 뜻하죠?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달하는 그 어떤 수준만 넘어서게 되면 점수를 받는 그런 형태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 3학년 같은 경우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내지 않고 우리가 3단계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그 교양 과목들 있어요. 네. 그죠? 교양 과목들은 패스, 언패스, 패스 페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여러분들 그 아마 1교시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평가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어느 과목에 속하는구나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필 평가가 몇 번 있는지 두 번, 한 번 다 다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수행 평가 비율은 또 어떤지 그걸 갖다가 꼭 꼼꼼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한 얘기인데 오늘은 사실은 1학년 네. 학생들이 많이 들어야 될 내용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웠어요. 저도 이 내신 성적, 스테나인 등급이라는 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는 건 학생들이 알 거고 네. 1등급이 제일 잘하는 거죠. 사실 상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네. 그래서 4%, 뭐 11, 23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내는 게 지금 석차 등급입니다. 이게 예전 성적표를 제가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거 1학년들은 되게 궁금할 거야. 심지어 2, 3학년도 그래요. 어떤 얘기냐? 지필평가 1차 지필평가 우리 중간고사잖아요. 네.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저 몇 점인데 몇 등급이에요? 물어봐요. 몰라요, 우리도. 네, 내봐야죠. 네, 그거 맨날 모른다고 해. 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성적표예요. 그러면 성적이 다 적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가 하나 딱 비어 있냐? 이 석차 등급은 비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석차 등급은. 그러면 이 석차 등급이 비어 있다는 것은 석차 등급을 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석차 등급은 사실 학기가 끝나야 나오는 게 석차 등급. 그러면 학기가 끝나면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수행평가까지 합쳐야 우리가 몇 등급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럼 학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려야지 뭐. 아마 이제 1차 지필평가 보고 나면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요.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3학년 입시 지도나 이제 다른 학생들 지도를 하다 보면 0점 몇몇 차이로 쓸 수 있는 대학과 쓰지 못하는 대학이 나뉘죠. 우리 학교는 가뜩이나 이제 내신을 굉장히 잘 봐야 좋은 학교를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내신 관리를 학생들이 상당히 신경을 쓸 건데 네. 이런 걸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 석차 등급이 없네? 해서 그냥 성적 이렇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성적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뭘 분석을 하냐? 아까 석차 등급이 나와 있진 않지만 오른쪽에 보면 아까 석차 수강자 수는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석차 수강자 수를 이용해서 가 등급을 산출할 수 있어요. 가등급. 자기의 등급을. 네. 아까 여러분들 요건 가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앞에 석차 내가 몇 등 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수강자 수는 이 과목을 총 몇 명이 듣냐는 건데 네. 요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제가 묶어 놓은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경우에 93등을 한 거죠. 575명이 들었는데 93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93 나누기 575를 하게 되면 나오는 점수가 바로 100분위 점수입니다. 그러면 100분위 점수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인터넷에다가 그 석차 등급 컷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누적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4, 11, 23, 40, 6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누적 등급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게 되면 내가 그게 가 석차 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분위 점수를 내봅니다. 그러면 모든 점수에 대해서 아까 석차 수강자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100분위 점수를 냈죠. 네. 그러면 등급 컷을 인터넷에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내 예상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3등급, 2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구나. 이 학생은 그러면 한 3등급이나 4등급 사이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됐고 내가 수학은 좀 잘했구나. 미적은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분위 점수를 구하라고 한 게 어떤 게 보일 수 있냐. 조금 아쉬운 게 보이지 않아요? 아쉬운 게. 예. 조금 아쉬운 게 보일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아쉬울 수 있냐. 세계지리 한번 볼게요. 걸린 거. 세계지리 보면 이게 지금 100분위 점수가 12.4%라고 해요. 네. 그러면 12.4%니까 우리가 노란색 등급 컷을 보면 4등급은 안 되죠. 2등급도 11에서 잘리니까 안 돼요. 그러면 12 되니까 3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상 등급이. 그러면 사실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지필하고 아직 수행평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만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세계지리가 3등급이 아니라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이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내신 성적을 산출해 보면 그 점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또 이걸 하면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그냥 끝에 나오는 거 말고 현재 네. 이걸 조금만 더 하면 네. 조금 더 이제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에 네, 맞아요. 투자를 더 하라는.
그런 맞습니다. 정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5등급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5등급이 상당히 이 점수에 미치는 내신 성적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건데 그러면 이게 42%를 받는데 사실 2% 올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제일 아쉬운 그 학생들이 컷에서 잘린 학생. 아 맞아요. 예.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내신 등급 컷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교과 성적들이 아까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반영을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옵니다. 2, 3학년 학생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제 우리가 절대 성취도 평가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이제 그 아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이제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진로 선택 과목들은 선생님하고 내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었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좋은 등급을 받길 원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좀 방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일반 선택 과목을 하다가 진로 선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거 석차 등급 아니니까 내가 조금만 해도 A 받겠지. 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떠냐? 우리 학교 성적을 비교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띄울 수 없지만 3학년 진로 선택 과목들에서 A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예상을 했을 때 보통 A는 40% 이상 가져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20이 안 돼요. 의외로 이제 이 진로 선택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심하게 애들을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러진 성향을 갖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제 A를 좀 못 만든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3학년 지금 1학기 학생들은 네.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A를 깔고 가야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열심히 해야 된다 얘들아. 적어도 B, 적어도 B. C는 안 돼요. C는 안 됩니다. C는 위험합니다. 예.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서 배우는 건데 C를 맞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ABC를 갖다가 반영하는 방법도 또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요거는 네. 다음에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네네네. 입학사정관제 성적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해요. 입학사정관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등급이 뭐 3.0, 3.1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경향성은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언론정보과를 최종 합격한 학생의 자료고요. 언론정보과다 보니까 문과 학생인 건 알겠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 일단 전 과목, 그래서 모든 과목이 들어있는 학년별 성취도 평균 변화를 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어떤지. 그런 다음에 당연히 계열 적합성을 파악을 해요. 국영수 4, 과학이 아닌. 왜냐하면 문과니까 그 점수도 보게 되고요. 국영수 주요 과목을 보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모집 단위 관련. 그래서 사회교과 성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사실 뭐 입학사정관 전형,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럴 때 성적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얘기였습니다.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 정성 평가를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교과 성적을 갖다가 정성 평가. 지금 여기 보시면 국영수 4과를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예요. 네. 그러면 2학년 같은 경우에 딱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거잖아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갈수록 성적이 향상하는구나 눈에 보이시죠? 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국어 성적이 상승 추이에 있다. 네. 그리고 계속 영어권은 상위권에 우리가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어학이나 국제 계열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이 숫자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럼 그 과목들에 대한 세특을 보면서 그 학생의 여기 1등급이나 2등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능력을 거기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전 과목을 아까 반영을 한다, 뭐 국영수 4를 반영한다, 국영수 봐.
그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들도 조금씩은 다 달랐는데 네. 요즘 추세를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1대 1대 1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제 학년마다 좀 맞아요. 비중을 좀 달리 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3학년 비중이 좀 컸었는데 네. 요즘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1대 1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비율로 들어간다. 그러면 1학년 때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1학년 학생들도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 보통 우리 지필평가 보게 되면 만점이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100점이죠. 네. 근데 학기 말에 그게 100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1차 지필평가가 40%를 차지한다고 하면 100점을 40%로 바꿉니다. 네. 변환 점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행평가는 바꿔요? 수행평가는 그냥 그대로 가죠. 수행평가는 그냥 그대로 가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수행평가 비율이 20%라고 하면 그 20%가 지필평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저 이제 1학년 과학인데 그 지필이 40%, 그러니까 각각, 네네. 그다음에 수행이 20%인데 네. 그럼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건데 학생들은 그게 작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좀 소홀히 해서 이 등급을 까먹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내가 지필평가 어느 정도 잘 봤다고 생각하면 높은 석차 등급이라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학기 말 성적을 받아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 얘기하다 보니까 동아리는 우리가 짧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끝내라고 해서 그죠? 동아리 해야 되는데. 동아리는 지금 동아리 한참 모집 중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개설을 충분히 우리가 많이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요즘은 정말 스스로 이제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그 자기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서 동아리 개설 및 참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진로를 좀 못 정한 친구들은 이 진로를 좀 못 정했다고 선생님 저 2학년 때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죠?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재상을 보면 네. 그게 어떤 특정한 교과에 대한 인재상이 아니라 범교과적인 인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예를 들어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적어서 예를 들어 의학 동아리를 들어갔다. 네. 근데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동아리 상황에서 본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동아리를 하면서 그 학생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네. 평가하는 거지 어떤 어려운 점을 다루었는지는 전혀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뭘 하든 그 본인이 선택한 어떤 동아리에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그 진로 진학이나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네. 필요하죠. 그랬을 때 오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띄워봤고요. 네. 그리고 밑에 우리 사이트. 우리 사이트. 예. 이거는 상당히 뭐 시기적절하게 제공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충국 선생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제 학교 그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선생님 둘이서 국과수를 진로 코칭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진로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 의견 주시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내용 잘 읽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못 같아서 30분 이내로 좀 하려다 보니까 바쁘네요 좀. 네, 맞아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 안녕.